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을 모시도록. 근데 괜찮죠? 진짜 맛있어요. 이 마라에 톡 쏘는 그 느낌까지 맛있어. 잘 나왔네. 네, 랍스타도 드셨어요? 랍스터 먹었죠. 아, 엄청 쫄깃쫄깃해. 그래요? 네. 자, 좀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또 많이 부러우실 테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랍스타 혹시 드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킹크랩도 드시고요. 네. 오늘 굉장히 당황하시네. 다음 거 뭘 물어볼 수가 없어. 네. 당황한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걸 얘기하셔서 신나서. 아, 그렇습니까? 맞아. 맞다. 우리 이사님께서 예전에 또 묵호왕인가? 네. 하여튼 그 강원도 쪽에 예. 그거 한번 또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대게. 네. 와. 이게 추워지면 이제 대게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 그거 제가 뭐 그때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이제 한 번에 다 못 먹고 네. 냉동실에 이제 쟁여놨지. 그래서 뭐 라면 끓일 때나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반쪽씩 이렇게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한참 한겨울 진짜 잘났어요. 그것 때문에 라면 끓일 때 진라면에 그거 하나 넣잖아. 장난 아니야. 예, 게 향이 쫙 올라오면 나중에 그리고 게 통째로 네. 믹서기에 한번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념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뭐 찌개 끓일 때 이럴 때마다 네. 그거 넣으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사님. 난 몇 년 전 얘기를. 네,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미국이 추가적으로 연속 상승을 했고요. 기주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올랐습니다. 나스닥 0.5%고요. 상승폭은 좀 줄었죠. 그리고 예전처럼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라클이 3%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6% 정도 올랐죠. 그런데 이틀 동안 10% 가까이 올랐지만 하락으로 보면 큰 폭 하락해서 아래에서 약간 반등한 정도예요. 차트를 제가 안 가져왔지만 차트를 보시면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대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려와 불안은 존재해 있다. 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힘도 전체 시장의 상승의 힘도 좀 이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플러스 0.45% 시작을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지 못하고 그냥 강세 상태에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은 아마도 종목별로는 등락이 있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날 24일도 반장분이 안 열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별 움직임이 있고 지수는 뭐 급등 급락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월 중순부터 중국의 H200 출하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1.4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엔비디아 역시도 뭐 크게 올라가고 이러지 않죠. 지금 보면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거 중국에 판매한 H200 하려고 하는 그 문서들 그거 갖고 와봐라. 문제 있나 없나 보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호재가 돼서 또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주 개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오늘 제가 네이밍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장은 이미 내년도에 1월에 빅 이벤트인 CES 2016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요번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12월에 네. 11월 좀 빠르면 11월부터 12월까지 쭉 오르다가 실제로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나서는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오라클 3%, 브로드컴 0.49%, 샌디스크 1.1%, 뭐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죠. 아이언큐가 11%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강세 기조였지만 아주 강한 흐름은 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2% 올랐고 코스닥 1.5% 올랐습니다. 미국의 길주들이 급등하는 것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고요. 1.88% 상승 시작을 해서 장중 내내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걱정하는 부분이 아침에 급등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밀릴까봐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서 장중 내내 강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더 올랐어요. 그거는 장후 막판에 약보합 또는 뭐 보합 근처에 있었던 2차 전지 ESS 관련주들이 네. 마지막에 좀 오르더라고요. 애들이 시총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순매수했고 기관들이 1조 7천억 순매수했는데 기관들의 1조 7천억 중에서 금융투자가 1조 7천억 순매수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거의 3조 원 순매수를 한 거고 개인들이 거의 3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환율 때문에 이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 4% 오르고 SK하이닉스 6% 올랐는데 이 두 종목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8천억에다가 4천억에 1조 2천억. 그리고 기관이 이게 거의 금융투자인데 기관들의 순매수가 1조 1천억. 그럼 합치면 이 두 개 다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1조 1천억에 1조 2천억, 2조 3천억, 2조 4천억 정도, 2.3조에서 2.4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 어제 프로그램 거래가 1.4조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에 의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네. 어제 환율이 장중에 1,480원을 상향 돌파했어요. 일시적으로 또 올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제가 늘 이 표현을 많이 드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이 사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어제는 좀 다른 거예요. 어제는 우리 시장을 산 게 아니고 반도체 산 거예요. 그냥 반도체를. 네.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외국인들의 어제 매수는 반도체의 섹터에 그냥 산 거지 우리 시장을 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랐고요. 제일 셌던 것은 로봇하고 스페이스X 테마예요.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여기는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래요. 또는 로봇 테마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지 않아요. 네.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에 사업 목적에 로봇이 있는 쪽 또는 매출의 뭐 2%, 3% 로봇이 있는 데들 네. 이런 데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걔네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가 좀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 이제 선두 종목은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테마는 스페이스X 때문에 뭐 어제 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이스X 상장하면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스페이스X 관련된 ETF를 사야 된다. 스페이스X에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것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보면은 좀 부실하거나 얘가 실제로 수익이 뭘까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는 기업들조차도 전세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내년도에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ETF 이걸 사놓으면 예, 나중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예. 그걸 담을 테니 무조건 담을 거다가. 담을 테니 그걸 미리 사놔라. 그렇죠. 막 예. 이런 얘기까지. 그 논리가 막 그런 논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맞나? 막 이런. 근데 이제 굉장히 테마가 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 이제 어제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시장은 이미 내년도 1월 6일부터 9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가전박람회인 CE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뭘 발표할 거냐? 물론 그동안에 있었던 반도체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로봇 기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에서 AI 로보틱스 핵심 기술 전략을 제시할 것이고 아틀라스를 첫 공개한다라고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기술이 여기서 요번에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테마가 되지 않겠냐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기술 같은 테마도 요번에 나올 거다. CSS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거기에 테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2일부터 15일까지 1월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여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들 이거 준비를 좀 하겠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지금 종목별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지금 적어오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팁을 좀 드리면 연말에 12월에 셌던 테마나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1분기 정도까지 세요. 연말에 예, 센 미리 애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고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1월에 센 게 그 해 반기에 계속 세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 경험을 잘 보세요. 1월에 조방으로 세면 그 해에 반기까지는 어떤 건 1년까지 가지만 일단 반기까지는 그게 세요. 맞아요. 그런 특징을 좀 갖거든요. 퀄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험치로도 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12월에 강한 섹터나 이런 종목들은 1분기까지는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분기에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셌던 거 1분기에 가는데 1분기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건지를 보는 게 굉장히 1월에 어떤 게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런 정리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게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하고 그리고 엔화나 특히 우리나라는 원화가 상승, 즉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걱정스러워 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근데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써왔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오르는 걸 뭐 때문에 그러냐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내년도에 유동성 확대를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국채 발행이 계속 일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또 다시 신고가 나고 한돈이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됐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언제 해보셨어요 반지? 저 4만 5천 원, 5만 원 해봤는데. 저 20몇만 원대. 10한 후반 10만 원대 후반 17만 원, 1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5만 원대. 5만 원일 때 반지 선물하고 돌반지. 그때는 저는 20몇만 원일 때까지는 해봤어요. 네. 100만 원에 가까이 왔다고 지금 합니다. 저도 그래서 서랍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장기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27년 만에 최고치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이게 대부분 다 유동성 확대와 화폐 가치 하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요. 유동성 확대가 되면 주식시장은 오른다 이렇게만 그냥 흔히 알잖아요. 네. 당연히 말 얘기고 그건 논리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이 풀리면 그 유동성 확대 부분에서 경험치로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멀티플이 기본적으로 확장이 돼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렵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식시장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도. 네. 그래서 돈이 막 풀리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멀티플 20배야. 근데 안 싸대 그게. 옛날에 10배도 뭐 그러더니.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다가 이거 야 너무 이거 과도한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또 이제 빠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내년도에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 한편으로는 다른 편변에는 우려이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이고 이렇게 작용을 네. 좀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래를 하는 거 보니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윈도우 드레싱 하는 쪽이 있고 적립매매하는 쪽이 있고 또 단기 거래하는 쪽이 있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거래가 지금 연말이니까 그 정도만 설명드리겠고요. 시황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길래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100조 뭐 요즘 100조 얘기하죠. 100조 많이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증권사들의 평균을 보면 약 89조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제일 높게는 112조. 그리고 옛날에 썼던 최소는 65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12월에 발간된 보고서의 평균이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200조 시대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 영업이익이 한 400조. 400조. 근데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대로 가냐 안 가냐를 가지고 진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100조하고 SK하이닉스 100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지금 계산한 것은 반도체 부분만 갖고 계산한 건 아니에요. 네. 이건 합쳐서 얘기한 거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합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냥 100조라고 한다면 멀티플 10배면 얼마예요? 1000조죠. 그게 1000조 아닙니까? 네. 지금 얼마예요? 한 600조 되나요? 650조 정도 650조.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의 큰 줄기에는 그게 있다. 네.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에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증권사에서 여기 최소 65조는 이제 이거는 옛날에 한 거라서 이건 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쭉 보시고 최하단하고 최상단 봐가지고 그냥 좀 보수적으로 한 3분의 1만 그러니까 중간 보지 마. 중간 약간 밑에. 그 정도 선으로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 네. 그 정도 선으로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것인가,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정도를 보는 게 아닐까. 너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상단만 보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소부장 중에 어떤 사람은 장비 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비는 안 될 것 같고 부품 사라 그러고 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요. 이게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보면. 물론 종목별로는 따로따로 이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스몰캡 담당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생산 라인에 증설이 얼마큼 있을 거냐가 네. 포인트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고 계셔야 돼요. 증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비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증설에 대해서 그렇게 증설 요번에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쪽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지금 주가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의 IT 종목이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은데 어떤 건 가는데 어떤 건 못 가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자, 뉴스에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붙죠.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내년 얘기하면서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설명을 뭐 엄청나게 많이들 하고 있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역대 세 번째 미션이라고 지금 별칭도 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두 번째가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맨하탄 미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역사상 세 번째 미션이라고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왜 역사상 세 번째 미션을 요번에 AI 때 이번에 이게 대두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거 히스토리를 여러분들 좀 들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거 우리 3프로에서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얼핏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여기 말고 네. 전문가분들 나와서 하는 내용에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조업에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해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그렇고 우리는 아무튼 여기에 집중을 할 거니 패권 전쟁을 위한 미국은 패권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지금 평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섹터들이 내년에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당분간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어드리면 뭐 다들 포함되어 있지만 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AI와 로봇 접목을 가능하게 위한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첨단 제조에서는 AI 기반의 자율 공장 및 제조 공정 혁신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핵심 광물, 그리고 에너지, 양자 정보과학, 그리고 반도체 차세대 칩.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다 얘기하는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표 종목들만 꼽으면 또 답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율 얘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재무상이 어제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발현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이번 엔화 약세가 펀더멘털이 아닌 투기적 움직임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10년물 국제금리가 2.1%가 됐는데 이건 1999년 2월 이후에 최고치가 됐다는 거고요. 2년물은 국제금리가 1.12%가 됐는데 지금 요번에 인상해서 0.75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는 앞으로 내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할 수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8개월 만에 1,480원을 상향 돌파했다고 하죠. 물론 1,500원 위에서 막 올라갔던 적이 위기 때 몇 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죠. 한 번이 외환위기 때고 한 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일시적으로 갔다 온 거고 지금처럼 오랜 동안 이 고공권에 있었던 적이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정포로님 맨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일본처럼 된다는 거죠. 일본처럼 성장률 네, 높지 네. 않은데 환율은 약하고 그럼 환율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입 물가 물가가 높아지고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 전체 물가가 높아지고 네. 버는 수입에 따라서 물가는 오르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그냥 단기의 문제가 아닌 네. 거는 분명히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일단 요번에 어제 1,480을 돌파한 부분은 일단 그 일본 금리 인상 후에도 엔화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155엔에서 157엔으로 곧바로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되돌림이라고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재무부의 재무상에서는 이거 투기적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제가 뭐 이걸 길게 안 드릴게요. 아침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경제적 상황이 우리 원화가 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수급도 좀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 가치도 그런데 지금 일본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대 가치로 보면은 우리는 워낙 강세가 좀 될 수 있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내년에.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네.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그러니까 이 투기 세력과 싸워서 정부가 싸워서 이긴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투기 세력이 거의 확률적으로 더 많이 이겨왔던 시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적으로는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걸 막다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투기 세력이 이긴 국가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영국 이런 데도 다 졌고요. 일본도 네네. 졌고 다 졌는데 중국은 이겼어요. 중국은. 그래요? 중국 위안화를 공격했을 때 중국은 거기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이런 정책을 쓸 수 네.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공감대 심리가 작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 공감은 어느 누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군중의 공감은 답이 있는 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공감이 멈춰지는 트리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고공권에 있는 정도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서 꽤 많이 사줬죠.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수출 동향 나왔는데 엄청 좋았습니다. 수출은 전년비 6.8%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요. 430억 달러고 수입은 0.7% 증가해 392억 달러로
무역 수준은 계속 좋은 상황인 거고요. 반도체가 41%로 올랐습니다. 41%. 예.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게 증가했고요. 자동차, 철강, 선박, 가전이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상대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데 더 좋으니까 반도체는 엄청 좋은 거고 얘네들은 좋았다가 선박 이런 데는 좋았다가 비교를 하니까 네. 상대 비교를 하니까 MOM이나 YY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많이 들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네. 여전히 이쪽에 좋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단신 뉴스들인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들입니다. 5번에서 8번 뉴스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엔비디아에서 클라우드 사업팀을 대대적 개편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등과 경쟁을 위해서 요 팀이 있었는데 클라우드 사업팀이 있었는데 이거 하지 마. 외부 서비스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얘네 경쟁 제 생각에는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포기? 아니요. 제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내부 엔지니어들이 내부적으로 오픈소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얘네들하고 경쟁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리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요. 구글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 인터섹터를 47.5억 달러로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발전하고 있는 회사예요.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와 전력 발전 서비스 하는 회사예요. 네. 요걸 인수를 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고 에너지 쪽도 이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구글이 하고 있다. 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딸려 있는 뉴스가 뭐냐면 구글이 위너가 될 거다. 이길 거다. 구글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챗GPT의 모바일 앱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통계. 네. 유료로 제일 많이 쓴다고. 네. 앱 출시 31개월 만에 매출 30억 달러 돌파. 이게 빅게임 앱 중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나델라 CEO가 코파일럿 개설을 직접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 챗GPT, 제미나이의 이 두 가지만 만나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코파일럿은 뭐야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수나 기업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우리 뒤처지면 안 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번부터 8번하고까지의 전체적인 한 맥을 이루는 건 뭐냐면 엄청 싸우고 있구나. 엄청 경쟁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가 우리는 잠깐 눈치 볼게 뒤로 잠깐 쉬었다 할게 이랬다가 그냥 죽는 것 같다. 누구 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게 보여지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3일에 행정명령으로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을 행정명령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상무부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컨소시엄에 제안서를 지금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여기에 참여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AI 지배력 유지 확장과 적국이 개발한 AI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풀스택으로 미국산 AI 기술 패키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제네시스 미션하고 네. 연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10번 뉴스는 아까 원 기자님이 잠깐 언급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 뻥 아니야? 진짜로 이래? 이랬던 건데요. 모스레더 전에도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면서 상장된 회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상장했죠. 그 이후도 계속 올랐어요. 그날 300% 올랐는데 지금 한 50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스레더는 이미 그 전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총괄 매니저가 사장이에요. 엔비디아 출신이 사장이에요. 네. 근데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해 설계된 화산, 루산 두 종류의 칩을 공개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엔비디아의 H200 정도의 성능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양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칩 사양을 공개하지 않고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자꾸 보도를 하고 걱정을 하냐면 전에 딥시크 나왔을 때 어땠어요? 출렁했죠. 네. 그때 엔비디아 마이너스 26%였습니다. 네, 딥시크 나왔을 때 그때 시장 전체적으로 출렁거리면서 챗GPT의 100분의 1 가격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여기를 무시하고 있지만 네. 얘네들이 자꾸 이런 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로 가다가 이게 AI 가속기 중국산으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저렴하게 나오면 야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 또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 네. 그리고 아직은 뭐 신뢰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네. 뭐 공개한 것도 없고 결과가 좀 나와봐야 결과도 없고 예.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기들 주장. 테슬라에서 차량 썬루프에 스타링크 수증기를 내장하는 거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동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위성으로 바로 연결해서 통신 서비스 이용하는 것을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통신 음영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네트워크가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율주행을 만들어 가는데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죠.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 뉴스는요. 일본이 이런 뉴스를 못 봤는데 언제 했어요? 이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에 그 폐쇄된 원자로 중에 54개 중 11개는 이미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고 그리고 15년 만에 거의 원전 사고로 폐쇄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걸 결의했다고 합니다. 요것을 재가동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기 주지사가 있는데 이번에 사나이 총리 내각에서 신입 투표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요거 재가동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서부 지역에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신규 있습니다. 원자로까지.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가 많아서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연말이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 매매도 있고 윈도우 레이스도 있고 배당 받으려는 매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내년도의 이벤트가 뭐지? 당장 있을 이벤트 제일 급쓴 게 세스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요 두 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GTC예요, GTC. 엔비디아. 예.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막 미래를 보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시장이 얘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걸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뉴스들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